제목을 먼저 볼게요. 이게 일과의 제목이 뭐 posture, 이거 자체가 자세라는 명사예요. 너무 좋다. 자세. 그러니까 인간이 앉아있는 그 자세 있죠? 그런 명사예요. 근데 power, 그러니까 자세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sit up straight. 자, 여기랑 그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stop slouching, 이거는 필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예시예요. 여기를 먼저 줄칠까요? 그래서 현관펜에다가 이 comments 해놓고 나서 like these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these가 위에 나와 있는 저 두 가지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먼저 이렇게 하고 보면 더 나중에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과 같은 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이 위에 나온 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명령문이죠. sit up straight. 그러니까 너 똑바로 앉아 이런 얘기예요. stop 다음에 동명사 쓰면 뭐야? 이거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하는 걸 멈춰. 이런데 slouch라는 게 뭐냐면 이게 꾸부정하게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꾸부정하게 구부리는 걸 멈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두 개 같은 얘기죠. 구부리지 말아나 똑바로 앉아라나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자, 당신은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라는 건데 여기서 어법상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가 형광펜 잠깐 칠게요. must have heard.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must have heard 필기에다가 잠깐 별표 치시고요. 화면 한번 확대할게요. 옆에다가 이 개념을 잠깐 한글로 써야겠습니다. 뭐라고 쓰시냐면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라고 쓸게요. 강한 추측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must는 추측을 나타내는 것 말고 원래 의무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must 뒤에 have pp가 들어가면 의무는 전혀 없어요. 제로예요.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의무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땐 두 가지가 다 돼요. 즉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그래야 한다랑 그 다음에 원형을 쓰면 그런 것임에 틀림없다 라는 강한 추측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런데 must have pp는 딱 하나, 그냥 추측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에 대한 거다?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글 해석상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면은 you must have heard, 너 분명히 들어봤을 거다 라는 얘기인데 like these, 위에 나와 있는 저런 두 가지 말과 같은 말들을 a million times.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선생님 왜 어가 있는데 times냐고 따지지 마세요. 어는 밀리언 때문에 나온 거죠. 즉 100만이란 얘기야. 200만 아니라 100만이란 얘기야. 즉 1 million이란 얘기죠. 밀리언이라는 거는 많은 횟수니까 당연히 times가 붙을 거고요. 정말 100만 번 들었을 거다. 누구에게서? From your teachers and parents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서 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동사 have pp 표현들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은 여기 should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아래쪽에다가 첨가 필기 하나만 하세요. must와 구별이라고 잠깐 쓸게요. 다른 거는 시험에서 덜 틀려요. 그런데 왜 must랑 should가 헷갈리냐면요. 두 가지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위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must도 뒤에다 원형 쓰면 해야 된다고, should도 원형 쓰면 해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느낌상 must랑 should가 비슷한 계열이라는 생각이 누구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hould have pp 자리에 must를 쓰거나 must have pp 자리에 should를 쓰거나 하는 식으로 두 가지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리에다 should를 쓰면 의미가 어떻게 돼요? 그때 그래 써야지. 너 들었어야지 왜 안 들었어? 이런 얘기가 돼요. 이 자리에 쓰면은. 그래서 should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그냥 너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이런 얘기죠. You have probably, 아마도 come across. 자, 여기서 내용상 have 뒤에 온 come이니까 come은 누가 봐도 pp 형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come across가 무슨 얘기예요? 마주치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 우연히 만나다란 뜻이에요. 다른 거 동의어 뭐가 있을까요? 옆에다가 동의 표시하고 잠깐만 써볼게요. 다른 걸 얘기한다면 bump라는 동사도 그렇지만 run이라는 동사도요. 뒤에다가 into라는 전치사 쓰면은 우연히 마주치다예요. 즉 작정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다 가다 지나치다가 우연히 마주친다는 얘기죠. You have probably come across예요. 아마 우연히 만났을 거예요. bump는 3단 변화가 동의어, 그러니까 규칙 변화예요. You have probably bumped고 run은 run이죠. 그러니까 you have probably run into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아마도 similar advice, 유사한 조언을 in the media예요. 아마 as well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또한 만났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왜 또한이란 말을 뒤에 붙여줬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건 출처가 from 다음에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여기 미디어에서도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미디어의 구체적인 예시인 텔레비전이나 매거진스, 인터넷을 예시해 준 거죠. 근데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전치사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쵸? 보통 전파를 사용하든 다 on을 써요. 그래서 TV나 인터넷은 다 on을 쓰죠. 그런데 잡지 속에서라고 할 땐 in을 썼다는 게 살짝 다른 건데 그냥 이거는 공부할 때 편하게 하라고 알려주는 건지 저런 걸 막 틀리게 써놓고 어법상 맞냐 틀냐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걸 막 신경 쓰진 않아도 돼요. 저런 거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래쪽 봅시다. People are taking this advice seriously. take라는 거는 가져가다, 즉 취하다 라는 얘기니까 사람들은 이 충고를요 굉장히 진지하게 여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현관펜은 여기다 쳐야 돼요. spending에다가. 아래 나와 있는 동사를 잠깐 체크하자면은 문장에서 주어 다음에 동사는 이미 있어요. are taking 부분이 동사 구예요. 그쵸? 동사를 썼는데 선생님 그냥 taking이랑 spending이 병렬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병렬로 보긴 힘들어요. 왜냐? 컴마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충고를 굉장히 진지하게 여겨요. 그래서 실제 저런데 돈도 쓰는 거고요. 란 얘기예요. 그런데 뒤쪽에 만약에 and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앞에 있는 people을 they라고 쓰겠지만 안 써도 괜찮아요. 그쵸?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돈을 쓴다라고 할 때 진행형 시제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are spending을 해도 되지만 또는 그냥 spend라고 동사 현재 시제를 쓰는 것도 역시 가능하겠죠. 자, 저 사람들은 결국 이런 데 돈을 쓰게 됩니다. 접속사가 있었더라면 동사를 썼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충고를 무시했으면은 돈을 안 썼겠지만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spending money. 어디다가 돈을 써요? on things인데요. 여기다가 on은 잠깐 체크할게요. 우리는 보통 시간이나 돈을 쓴다. 뭐뭐 하면서 라고 하면은 뒤에다가 동명사 쓰는 수건 많이 봐요. 근데 동명사는 보통 어떤 동작을 하면서 돈을 쓴다는 얘기고요. 어떤 물품에다가 어떤 아이템에다가 돈을 쓴다 할 때는 전치사 on을 써요. 그러니까 on things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요가라든지 아니면 special chairs 이런 것들이에요. 요가 수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의자 그런 거 있잖아. 왜 허리 똑바로 세우게 해주는 의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even schools 심지어 학교들인데 학교들도 돈을 투자한대요. 어디에다가? standing desks. 척추측만증 환자들이 많으니까 요즘 저런 책장 놓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다? To encourage good posture.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해요? 앞에 말한 거랑 이거 두 가지 다 말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뭐 요가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특별한 의자에다 돈을 쓰는 거나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학교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스탠딩 데스크에 돈을 투자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뭘 하는 거야? to 부정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들 뒤에 있는 이것을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용법은 부정사의 부사조용법의 목적이다. 우리는 이거를 용법 구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할 때에 왜 저기다가 꼭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쓴 거야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은 좋은 자세를 장려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자, why on earth 그랬어요. 자, 이 on earth는요. 아래쪽에 여기다 현관펜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 the world.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얘기예요. 자, 대체적으로 저런 건 언제 쓰나요?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런 건 언제 쓰는 편이냐면요. 의문사 강조라고 해주세요. 자, 저거는 정말 착하게 쓰는 말투예요. on earth 라든지 in the world 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미국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은 그 흔들 의자에 앉아서 옆에 발치에는 고양이가 있고 뜨개질하는 할머니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시는 말투예요. 아니 너 도대체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게냐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들이 저런 말투를 쓰시고요. 교과서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 뭐가 나와요? What the hell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what the 이렇게 해서 F-word 그런 게 들어가죠. 그쵸? 그게 일반적인 말투예요. 그쵸? 저런 말투는 진짜 아주 모범적이고 표준적인 말투로 도대체 아니 왜 이렇게 궁금하다라고 할 때 의문사를 강조해주는 부사 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on earth나 in the world은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강조해주는 건 이걸 강조해주는 거야. why 얘를 강조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거야. do people put 이죠. 자 뒤쪽에 나와 있는 거 볼까요?
put 다음에 emphasis라는 명사를 보면은 전치사 on이랑 세트를 이루어서 아래쪽 현관펜 하나 칠까요? put emphasis on은 emphasize라는 타동사 하나랑 같죠? on이란 전치사 뒤에 오는 그 명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직역해봐도 의미를 알잖아요. on 뒤에 나오는 명사에다가 강조를 둔다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저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를 강조하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그냥 emphasize 쓰지 왜 굳이 세 단어나 써요? 근데 동사만 쓰는 것보다 수거를 썼을 때 표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강조하다라고 하면 동사니까 그냥 강조한다 안 한다. 부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만 나오죠. 그런데 여기도 벌써 보세요. 뭐가 있어요? So much emphasis.잖아요. 엄청 많이 강조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약간 강조한다 그럼 뭐겠어요? Put a little emphasis. 만약에 거의 강조 안 한다 그럼 뭐야? Little emphasis. 절대 강조 안 해? 그럼 뭐야? No emphasis. 그러니까 아주 그라데이션이 다 있는 거야. 강조를 제로에서부터 겁나 많이 강조하는 것까지 촘촘히 넣을 수가 있어요. emphasis 앞에 무슨 형용사만 넣느냐에 따라서. 근데 동사만 가지고는 emphasize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맛깔스럽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저런 수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저 수거는 자주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쨌거나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는데 왜 그렇게 강조하냐는 얘기야. 뭘? Good posture. 좋은 자세를. 자, 이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세요? 당연히 좋은 자세의 중요성.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였던 거야? 좋은 자세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현 사태, 현 실태를 보여준 거죠. 사람들이 거기다 돈도 많이 쓰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럼 이제 알아보자 이거지. 왜 그게 중요한지, 그쵸? 잠깐 바꿀게요. 자, 이제 봅시다. 중요성, 좋은 자세.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에 try가 나와 있는 거를 보세요. 여기다 현관펜 치고 딱 봐도 이거 지금 명령문이죠, 그쵸?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현관펜 여기다 칠게요. try 다음에 동명사 쓰면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즉 무슨 얘기야? 그냥 시도해보다예요. try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거는 의미가 저걸 하기 위해 엄청 많은 노력을 하다라는 뉘앙스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봐 이런 얘기예요. pay 다음에 attention to라는 전치사를 쓰죠. 어디에 집중하다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원래 집중하다는 동사 있어요. 뭐 있지? concentrate 이런 거 있잖아. 집중하다. 그럼 선생님 그냥 attend to도 집중하다고요? concentrate on도 집중하다예요. 그런데 왜 굳이 pay라는 그냥 지불하다 이런 동사에다가 attention을 쓰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잖아. close를 넣으면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고, 그쵸? lit를 넣으면 거의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아까 비슷하죠? 맥락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자세히 관찰해봐. 자세히 신경 써서 봐봐.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someone, 누군가를 한번 잘 봐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뒤쪽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이럴 때예라는 부사절이에요. When he or she,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알죠? someone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야. 저 사람이 is feeling sad. 이 사람이 뒤에 있는 형용사인 sad거나 또는 depressed, 감정이니까 ed 들어가야 돼요. 슬프거나 또는 되게 우울하다라고 느낄 때에 그 사람을 한번 자세히 봐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to pay라고 쓰면 되게 웃겨요. 왜? 그 사람에게 신경 써서 잘 살피기에 노력하세요까지는 웃기잖아. 그 사람에게 지그시 잘 살펴보는데 막 노력을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한번 봐봐 이런 얘기죠. 그래서 paying이에요. 아래 중요한 문장이라서 일단 이 문장에다가 별표를 3개를 먼저 달아 놓을게요. 3개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현관펜으로는 아래쪽 설명을 먼저 주십시다. chances are that 주어 동사 옆에 한글 해석은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즉 직역하면 원래는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왜 그런 해석이 되냐면요. chances라는 명사 자체가 기회라는 명사가 되지만 possibility, 가능성이란 명사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주어죠. 가능성들은 뭐냐? 바로 that 이하라는 내용이야. 대절이 보어절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따진다면 결국 가능성의 내용이 저거다라니까 저 뒤에 내용이라는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This person, 이 사람은 누구야? 네가 지금 신경 써서 보고 있는 저 someone이죠, 그쵸? 이 사람이 지금 slouching이에요. 좀 꾸부정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 채로냐면 자, 여기 아래쪽에다가 현관펜은 여기 부대 상황의 with라는 거에다 체크를 하세요.
우리가 다른 말로 어느 문법책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with 분사 구문이라고도 해주죠. 자세히 보면은 with라는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 with가 먼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명사가 필요하죠. 전치사니까. 그래서 뒤에 명사는 neck and shoulders가 그 뒤에 들어갈 명사예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여기에 curved라고 이렇게 일단 분사가 하나 있죠. 여기까지를 번호를 한번 매길게요.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가 일단 1번 A라고 합시다. A 여기 대문자 A라고 쓰고요. 대문자 A에다가 옆에 소문자 A라고 쓸게요. 자, 왜 이렇게 썼냐면요. 옆에 and가 하나 있어서 병렬이 생기는데요. 뒤쪽에 나와 있는 head에다가 대문자 B라고 쓰시고요. looking이라는 곳에다가 마찬가지로 형광펜을 한번 치면서 여기다가는 소문자 B라고 쓰시면은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즉 전치사 with 뒤에다가 명사, 분사를 써야 되는데 분사가 종류별로 나왔네요. 앞에 거는 과거분사 curved, 뒤에는 현재분사 looking을 썼는데 각각 세트가 neck하고 shoulders는 curved 되어 있고 head는 looking하고 있고 이렇게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랑 A, B랑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흉내를 내봅시다. 목하고 어깨가 구부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을 향해서 사실 이게 목이랑 어깨가 뒤를 향해서 제껴지면 굉장히 자신만만한 자세가 생기죠. 근데 앞을 향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슬라우칭이에요. 정확하게. 그쵸? 그 다음에 머리는 어떻게 돼요? 머리가 고개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look up이 아니라 look down이에요. 실제 구부러지면 고개가 위를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고개는 바닥으로, 목도 많은 게 되죠. 이렇게 바닥을 향해.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자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 문장에서 슬라우칭이라는 단어 하나를 with 분사구문 설명했다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부정하게 있다라는 게 뒤에 with 분사구문에 있는 목과 어깨는 앞을 향해 구부러져 있고 고개는 바닥을 향해 있다. 같은 얘기죠? 이렇게 보시는데 중요한 거 분사가 과거 분사랑 현재 분사는 뭘로 구별해요? 여기에 curved라는 거는 원래 curve가 뭔가를 구부러뜨리다라는 타동사예요. 분사를 ing를 쓸지 id를 쓸지는 이거는 분사의 개념이 아니라 능동, 수동을 나타내는 타동사 성향을 보는 거예요. 즉 뭐뭐를 어찌하다라는 동사라면 curve 뒤에 왜 목적 없어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 없으니까 수동인 거예요. 목이 구부러져 있구나 이렇게. 그렇지만 look, 원래 look은요 뒤에 뭐뭐를 이란 목적어가 없어요. 여러분 본 거 같죠? 그때는 언제였냐면은 그 남자가 뭐뭐를 보았다라고 하려면 he looked 다음에 이런 전치사가 있었을 때 얘나 나를 쳐다볼 수가 있어요. 전치사가 없을 때는 원래 뒤에 목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look 다음에 down 아래 방향을 보았다라고 그냥 방향 부사만 있지 목적어 없잖아요. 즉 자동사니까 원래 목적어가 없는 거고 그럼 수동형을 안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저대로가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분사 구문 패턴 잘 보시고요. 자, 그럼 아래쪽 문장 볼게요. What does this tell us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니에요? 자, this가 말하는 건 뭐겠어요? 아래 써있죠? 앞문장 전체예요. 즉 뭔가 슬프고 우울한 사람이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니에요? Well, it shows 그것은 이걸 말해준다는 거죠. That your emotional state 당신의 감정적인 state라는 건 상태를 말하죠. 감정 상태가 can reflect itself 스스로를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In your posture 당신의 자세 속에서 반영한다라는 얘기예요. reflect는 단어는 한번 형광펜 먼저 칩시다. reflect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아래쪽에다 뜻을 잠깐 쓰자면 이 지문에서의 뜻을 먼저 별표하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반영하다. 다른 의미도 있어요. 다른 지문에서라면 뭔가를 반사하다 라든지 빛 같은 걸 반사하다. 그래서 뭔가를 투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스크린에 빛을 투영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빔 프로젝트가 화면에 빛을 쏘아서 보이게 한다. 이런 것들 리플렉트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수능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리플렉트의 의미는요. 오히려 심사숙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면 반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반성하다, 자기 성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reflective diary 이런 표현을 쓰는데 회고록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글 같은 걸 쓰는 거를 reflective journal, reflective diary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지문에서의 얘기는 뭔가를 반영한다, 보여주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감정 상태가 그 감정 상태 자체를 사람의 자세에서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지문의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 지난번 모의고사 지문이 연결돼야 돼요. 우리 모의고사 지문은 지난번 뭐였어요? 원래는 감정이 자세에 투영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자세를 그렇게 했더니 감정이 바뀌는 경우가 나왔다라는 건 지난번 모의고사 지문이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이제 반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모의고사 얘기를 했던 거예요. The other way around가 무슨 얘기예요? 아래쪽 현관 펜칠까요? 그 반대가 the other way around예요. What about은 무슨 얘기예요? 뭐뭐는 어때? 라는 표현이 what about이고요. 이 자리에다가 how about을 써도 똑같은 의미예요. how about이나 what about 둘 다 의미는 뭐뭐는 어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the other way around는 무슨 얘기냐? 라는 걸 잠깐 내용상 표현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봤을 때 원래 the other way 말고 이전의 방식이 뭐였어요? 앞에는 결국은 감정이라는 게 애가 슬프거나 우울했어.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됐어? 자세가 구부정해졌다. 이게 앞에 나온 얘기였어요. 그러면 그 반대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이 the other이라는 건 뭐가 돼야 돼요? 아, 자세가 어떻게 되니까 오히려 감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즉 지난번 우리 모의고사 내용인 거죠. 그게 기억이 나면은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문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 깔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맞아,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자세만 바꿔도 감정이 바뀌어, 얼굴 표정만 바뀌어도 감정이 바뀌어를 알잖아요. 이 지문도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떨까라는 얘기예요. Does your posture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까봐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과연 당신의 자세가 affect라는 건 영향을 미치다라는 타동사죠. 당신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줄까요? 즉 자세가 반대라는 거죠. 자세가 이쪽 방향으로도 영향을 주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이 질문인 즉슨. 그쵸? 자, 이제 동사 한번 체크할까요? affect,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influence 또는 중요한 수거죠. have an effect on이에요. 그리고 지문에서는 만약에 변형으로 나온다면 요 밑에 있는 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아까 보니까 유난히 이번 과에서는 put emphasis on이라든지 pay attention to가 나왔으니까 이왕이면 딱 한 단어짜리 타동사보다 왠지 일반형 타동사 뒤에다가 이런 명사를 쓰는 패턴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have an effect on이고요. 자, 이 경우에 effect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명사가 있어요. on 다음에 influence 써도 돼요. 놀랍죠? influence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on 다음에 impact를 써도 돼요. 얘도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다. 얘네 다 뒤에다 on을 써요. 어디에라는 건 전부 전치사 on을 쓰는데 들어갈 수 있는 영향, 효과라는 명사는 effect, influence, impact 다 돼요. 자, 그럼 저 자리 쓰면 어떻게 될까요? Does your posture have an effect on your emotional state? 이렇게 되겠죠. Before we try to answer예요. 자, 이번엔 try to answer이네요. 아까는 try 다음에 동명사 왔었죠? 한번 봐라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왜? 한번 답해봐. 이게 아니잖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과연 그럴까? 라는 거니까 답을 하기 위해 애써보기 전에 Let's take a quick look이에요. 또 나왔죠? Take a look at. 원래 그냥 우리 뭘 보다 그럼 뭐라고 해요? 그냥 look at 이러죠. 그런데 take a look at 이번 과에 유난히 이런 수거가 많이 나오는 거 느껴지세요? 동사, 명사, 전치사 이 수거가 벌써 3번째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put emphasis on, have pay attention to 얘를 쓰면 take a look at 안 나왔던 건 제 하나래니까 have an effect on 그러니까 쟤까지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세트로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짝 보란 얘기야. 퀵을 넣어주면 무슨 얘기야? 그냥 take a look 하면 그냥 look at라는 얘기 똑같아. 쳐다봐 이런 얘기인데 퀵을 살짝 넣어주니까 뉘앙스가 또 바뀌잖아. 잠깐만 봐봐 이런 얘기지. 살짝만 봐봐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살짝 한번 보래. 뭘?
Miss Roberts 드라마 클래스야. 이 사람이 가르치는 드라마 클래스라는 건 연기 수업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세요. 저게 무슨 연계성이 있나 봐요. 그쵸? 자, 이 여자는 자기 학생들에게 뒤쪽에 여기만 박스 칠까요? To stand. 원래 ask라는 동사가 목적격보로 to 부정사를 쓰죠. 그래서 뒤쪽에 to 부정사 온 거예요. 학생들에게 뭘 하라고 했냐면 stand in pairs, 짝을 지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면서야? 뒤쪽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여기다 화살표 하세요. 분사구문이에요. 뭐뭐 하면서 서 있어 이렇게 된 거죠. Staring into each other's eyes야. 서로의 눈을 빤히 바라보고 응시하면서 서 있으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쓴다면 while they were staring이겠죠. they는 누구야? her students. 즉 학생들이 짝을 지어 있는데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라는 얘기예요.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니까 while이라는 접속사를 쓴 거예요. 뭐 as나 이런 걸 써도 마찬가지겠죠. 동시동작을 나타낼 테니까. 결국 내용은 그거야. 서로 마주 서서 눈을 쳐다보면서 서 있어 두 명씩 이걸 요청한 거예요. She also asked them. 또한 학생들에게 뭘 요청했어요? to 부정사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는 요 to 다음에 여기 뒤에 현관펜 칠까요? close랑 and make까지 이 두 개를 병렬이구나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은 앞에는 안 놓치고 잘 써요. 설마 to 다음에 여러분들이 closed를 쓰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 뒤에는요 은근히 made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made를 썼다가 x라고 잘 보이게 써주세요. 왜? 나중에 보면 asked and made 이렇게 병렬인 줄 안다는 얘기야. 아니야. 아유 여자가 이거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왜 자기가 주먹을 줘.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아닌 거야. 학생들더러 두 가지 하라고 한 거야. 미션 1번이 뭐야? 첫 번째 close your jaws야. 즉 jaw가 여기 턱뼈야. 그러니까 이를 앙 다물라고 한 거야. 꽉 다물어 이렇게 된 거야. 두 번째 make tight fist라는 건 fist가 여기 주먹이야. 이 주먹. 근데 이걸 tight 꽉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their hand 손으로 여기 주먹을 타이트하게 쥐라는 건 느슨하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꾹 이렇게 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꾹 쥐고 이도 꽉 물어 이런 얘기야.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자세를 언제 합니까? 한 대 까고 싶을 때 하죠. 그쵸? 상대방이 너무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울 때 해요? 이 앙다물고 막 이러냐? 아니잖아. 이건 보통 뭐야? 정말 이거 너무 미워서 어쩔 줄 모를 때 하는 자세잖아. 그치? 내가 많이 참고 있다 지금. 이럴 때 분노를 참기 위해 하는 거잖아. 그쵸? 그 자세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 자체를 잘 봐야 돼. 지난번에도 기억나세요?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웃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긍정적인 표현을 하라고 할 때 고개를 끄덕여서 이런 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걸 뭘 하는지 인지를 안 시키면서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보세요 이런 식이잖아. 그치? 물체를 보세요 이런 식인 것처럼 여기도 그거야. 그냥 뭔가 이거 미션을 주니까 아 그냥 하라니까 하는구나 이런 식이지만 하고 보니 그렇네. 이거 약간 내가 불쾌할 때 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몇 분이 지났어요? 얘네한테 물어본 내용은 이거야. 자, 뒤에 현관펜 칠까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아래쪽에 현관펜 치시고요. 어순은 당연히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겠죠. How they felt. 즉 기분이 어땠는가를 물었어요. Nearly all of them이에요. 거의 그들 중 모든 이들이 were angry예요. 화가 나 있었다 이고요. 자, 여기 nearly에다 현관펜 한번 칠래요? nearly. 자, nearly는 옆에 almost에다가 역시 줄을 쳐주세요. nearly는 거의라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near이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비교해 본다면은 자 near만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면 생긴 거는 near 마치 가까운이란 형용사 같지만 near 자체는 저기 나와 있는 near이랑 완전 다르다는 얘기를 할 참이에요. 얘는 지금 전치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 할 수 있고요. 형용사도 할 수 있어요. 전치사, 부사, 형용사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전치사는 뭐야? 어디의 가까이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부사는 가깝게, 형용사는 가까운.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돼요. near 하나에서. 그런데 정작 부사를 할 수 있는 near에다가 부사를 만든답시고 LY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그럼 의미가 이상한 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거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걔 나랑 되게 가깝게 사는데 우리 동네 살아? 이렇게 얘기할 때 she lives nearly가 아니에요. she lives near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봐봐. 저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걔 우리 집에서 가까워. 무슨 얘기야? She lives 다음에 near 이렇게 쓰면 뭐야? 걔 되게 가까이에 살아 라는 부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 만약에 전치사 쓰면 어떻게 돼요? Her place. 걔네 집은요. is near my apartment 이렇게 써요. 자, 전치사니까 뒤에다가 내 아파트먼트라는 명사를 목적으로 쓰겠죠. 그럼 뭐야? 우리 집 아파트에서 가까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야? 그냥 뒤에다가 is near 이렇게만 쓰면 돼요. 걔네 집 가까워 이렇게. 그러니까 형용사, 전치사, 부사 다 되는데 부사를 쓰겠답시고 ly를 붙이면은 전혀 다른 의미인 왼쪽에 있는 의미가 된다. 거의. 그래서 all of them 걔네들 모두가 화가 났다.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적 측면은 뭐예요? 그냥 자세만 화가 나는 사람이 하는 이 꽉 다물고 분노의 주먹을 쥐었더니 화가 났더라. 넘깁시다.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이 반대편을 가르치겠죠. 이제 다른 걸 봅시다. 뭘 가르쳤느냐? 봤더니 학생들더러 이번엔 투부정사라고 했어요. to relax. 아까 꽉 쥐었던 그 머슬을 풀라고 그랬어요. 이완시켜라, 완화시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현관펜 한번 쭉 쳐볼게요. relax에 한번 치시고요. 아래쪽에 stand, smile까지 치시면서 번호 한번 매깁시다. relax가 1번이에요. 여기다가 1번 체크, stand가 2번, smile이 3번이에요.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건 and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지막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이 세 개가 다 투부정사 뒤에 병렬이에요. 세 개가 다 ask 뒤에 연결되는 목적격 보어죠. 학생들과 세 개의 미션을 준 거예요. 첫 번째 뭐야? 너 턱이랑 손에 힘줬던 근육 풀어. 이 앙다는 것도 풀고 주먹 꽉 쥔 것도 풀어. 그 다음에 stand tall 이게 무슨 얘기야? 서 있는데 어떻게 크게 서요? 이렇게 쓰면 커요? 이렇게 서야 크죠. 그쵸? 그러니까 반듯하게 서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소를 지어라 이렇게 썼어요. 그쵸? 자, 그랬는데 It didn't take long인데요. 이 문장은 별표를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It didn't take long. 이거 자체가 뭐야?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뒤쪽에 for her class가 일단 의미상에 주어져. 뒤쪽에 투부정사가 있는데 for 플러스 목적격이면 의미상의 주어 표현이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to start 자체가 투부정사예요. 자, 그러면 저 투부정사는 용도가 뭘까요? 앞에 20 왜 나왔겠어요? 얘가 가주어이고 뒤쪽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인 to start가 진주어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to start feeling이야. 누가? 이 여자 반 애들 her students가 to start feeling much happier 훨씬 더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가 싹 다 뭐예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주어져 사실상. 저 여자 학생들이 전부 기분이 훨씬 더 좋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did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즉 금세 머지않아 금세 그랬어요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에 이 여자의 말을 빌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acting, 연기를 한다는 게 is pretending인데 여기 투부정사는 잠깐 체크할게요. pretend가 원래 아래쪽에 여기다 현관펜 칠까요? 뭐뭐인 척하다라는 동사인데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써요. 그래서 pretend to be something. 예를 들면은 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화가 난 예를 들면 무슨 조폭 두목 역할이야. 그럼 내가 엄청나게 막 그런 척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연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라는 건 뭔가가 된 것처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좋은 배우들은 알고 있대요. A secret, 비결을 하나 알고 있대요. 만약에 당신이 뭘 한다면 당신이 바꾸는 거예요. 즉 두 가지를 바꾸는데 일단 자세를 바꾸고요. 두 번째는 얼굴 표정을 바꿔요.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뒤쪽에 묶어줄게요. The way you feel 이죠. 자, 여기서 느낌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the way라고 명사가 분명히 제시가 있어요. you라는 것도 대명사지만 명사예요. feel이라고 동사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게 공식이에요. 뭐가? 명동이 보이는 순간 두 번째 명사랑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엔 뭐가 생략됐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 목적격일 수가 있고 또는 관계 부사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이 자리에 뭐가 생략됐을 것 같아요? 명사 사이에? 여기는
관계 부사가 생략된 거죠. the way 다음에 how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한 거예요. You feel,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는 그런 방식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자, 그래서 아랫줄에 현관펜을 써볼게요. the way 다음에 how는 안 돼요. 그래서 아랫줄에 써놨지만 전 원래 알아요. 그럼 뭐 빠질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the way 자리에 the way를 뺀다면 how 하나만 쓰는 건 괜찮죠? 그렇지만 how를 못 쓰는 자리에 in which를 쓰거나 that을 쓰는 게 괜찮다는 건 아셔야 돼요. 관계부사 how는 나란히 못 쓰지만 전치사 in과 which를 같이 쓰는 거 괜찮다. 그 다음에 how 자리에 관계부사 that을 쓰는 게 가능하다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세만 바꿔도 얼굴 표정만 바꿔도 기분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당신이 뭔가 괜히 행복하거나 슬픈 척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Don't have to까지를 먼저 줄을 칠게요. 자, 아래쪽 한글 해석에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다가 잠깐 필기를 보태겠습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don't have to 말고 모두 돼요. don't 다음에 need to를 써도 같은 말이죠. 여기 있는 동사를 그냥 빌려다 쓴다면은 don't need to try라고 저 자리에다 옮겨 써도 똑같은 말이 돼요. You don't need to try to pretend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되죠. 이게 중요한 거라서 필기 시작한 건데 이 자리에 need not을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인 try를 쓰죠. 여기가 중요하죠. to가 없다는 거. 심지어는 need not이 축약형도 있어요. needn't라는 말도 있어요. needn't to try라는 말도 있어요. 처음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need not try. need를 마치 조동사처럼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 나중에 써놓고 나서도 뭔 말인지 모를까봐 아래다 부연 설명 잠깐 쓸게요. need는 원래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쓴다 라고 쓰시는데 단 부정문의 경우 need를 조동사처럼 사용하여 need not 플러스 동사 원형 네, 다운 펼쳐줄게요. 가능이라고 쓸게요. 현관펜은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조동사는 원래 바로 뒤에 not을 쓰죠. 예를 들면 can not go, will not swim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need not 동사 원형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해도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언제? 부정문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긍정문일 때는 안 그래요. 긍정문일 때 너 가야 돼. 너 갈 필요가 있어요. You need go 이렇게 안 써요. You need to go예요. 그때는. 긍정문일 때는 to 부정사를 목적어 쓰는 그 성질 그대로를 씁니다. 지금 저 문장인 경우에서라면 You don't have to try. You don't need to try. You need not try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 일부러 슬픈 척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실제 슬플 때 하는 자세나 얼굴 표정은 슬퍼진다는 얘기죠. 자세부터 먼저 고치면 된다. 역시 몸의 자세나 표정이 사람의 심경을 지배한다 라는 지난번 모의고사랑 주제가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By copying the posture of a person이에요. 뒤쪽에 묶어줄까요? 관계사절 한번 묶어야겠습니다. who에서부터 여기 emotions까지를 묶어볼게요. 실제로 뭘 경험하고 있는 사람? those emotions, 이런 감정들. 자, those emotions는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안 넘겨도 돼요. 제가 볼게요. 그냥 앞에 감정이 두 개 있었거든. 여기에 happy or sad라고 감정이 상반된 게 두 개가 있었거든. 바로 앞 문장에. 그래서 those란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들이라는 거는 즉 슬픔, 기쁨 이런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자세를 copy 뭐야? 아래쪽에 동사 현관펜 칠까요? imitate, reproduce, mimic인데요. 옆에 이 K를 지워야 돼.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mimic. K 없어요. 원형 자체는 MIC에서 끝나요. 모방하다라는 뜻이죠. 모방하다, 따라하다. copying the posture of a person이에요.
자, 이런 사람의 자세를 따라함으로써 you actually start to feel them. 실제로 them이 말하는 건 뭐야? 앞에 나와 있는 여기 emotions라는 요 복수형 명사가 them이겠죠. 그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라는 얘기죠. 뭔가를 모방하기만 하면 된다. 자세만 모방해도 그 감정을 느끼게 된다. They become real. 이 they도 마찬가지예요. 저 emotions. 그 감정들이 정말 진짜가 돼요. 이런 얘기죠. Miss Roberts is 자, 이 여자가 실제 자기 학생들에게 more than just drama, 단순히 이 연기 이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여자는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뒤쪽에 여기 한번 펼칠게요. How to manage and control 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래줄에다가 줄도 치지만 이거는 how만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의문사가 뒤에다 투부정사를 연결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가 용법이 있는데요. 얘는 옆에 equal 표시하고요. 항상 명사적 용법이에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의문사는 뭘 붙여도 괜찮아요. where를 붙이건 when을 붙이건 what을 쓰건 간에 뒤에 투부정사에 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전체 덩어리가 항상 명사로 쓰인다는 거는 원래 투부정사는 형용사나 부사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 의문사를 붙이면 무조건 주어, 보어, 목적어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역할? teaching them에 대한 직접 목적어 역할이죠.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이만큼이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죠. How to manage and control. manage랑 control의 공통 목적은 뭐야? 자신들의 감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함으로써? By changing their posture. 자세를 바꿈으로써. There is a strong relationship. 매우 밀접한 강력한 관계가 있대요. 뭐랑 뭐 사이에? between을 주의하세요. 뒤에 지금처럼 A and B라고 해서 두 개가 명시가 있기 때문에 between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between은 뭐다? A and B라고 나와 있지만 and가 없어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between 뒤에는 뭐가 붙는다? 항상 두 개가 온다는 얘기예요. between the two things라든지 between two of 뭐뭐뭐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있으면 between을 써요. 그렇지 않으면 among을 쓰죠. 자, 넘어가 볼게요. 뒤쪽 넘어가시고요. Your emotions, 당신의 감정은요. influence, 영향을 미칩니다. The way 다음에 관계사절 묶어줄게요. Your body reacts. 그 다음에 여기 reacts 닫아주세요. 결국은 당신의 몸이 반응하는 방식, 요 사이에도 역시 관계부사 생략인데 아까 앞에서 봤던 거라서 얘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the way 뒤에 how가 못 들어가니까 생략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거죠. 결국은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몸이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요. 저 몸의 반응 방식이 뭐야? 뭐 표정이나 아니 자세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그 자세가 또한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자, 이 말은 그냥 글로 써봅시다. 결국 뭐야? 감정이라는 게 결국은 자세에 영향을 주고 자세가 다시 감정에 영향을 준다. 이거를 문장으로 쓴 게 얘거죠. 즉 상호작용이 있다. 이런 걸 영어 단어로 뭐라고 써요? 양쪽에 영향을 준다. 이거를 interaction이라고 하죠. 상호작용. 그 다음에 또 서로 의존한다는 얘기죠. 얘는 쟤에게 달려고 쟤는 얘에게 달렸다. 그래서 interdependence라는 표현도 써요. dependence. 이런 게 상호 의존성이라고 얘기해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양쪽 방향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interaction, interdependence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거 언제 나오겠어요? 제목이나 주제나 일치나 이럴 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감정과 자세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감정은 자세에게, 자세는 감정에게 영향을 준다. That's why. 중요한 거 나왔네요. 현관펜은 why에 쳐야겠죠? 자, 여기까지 나오면 이번 과에서 관계부사를 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how가 생략된 게 나오더니 이제는 reason이 생략된 why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는 일단 첨가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 자리에다가 that's the reason인데 생략했네요. 그쵸? 자, 그럼 that's the reason why일 텐데 why만 써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어법을 먼저 정리하고 문장 전체를 볼게요. 번호로 한번 매겨봅시다. 어떻게 매기냐면 여기 본문에 써있는 걸 먼저 시작점인 1번이라고 써볼게요. 즉 y 하나만 딱 써있는 걸 1이라고 번호 매겨볼게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2라고 매겨볼게요.
이는 뭐냐면 the reason만 있는 걸 말해요. 원래 선행사가 the reason이면 뒤에 y 생략하고 바로 people say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people say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썼다라고 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위에다 올라가 써볼게요. 3번 자리에다가는 the reason과 원래 있어야 할 다 붙이면 y까지 같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리에다가는 the reason이란 선행사 뒤에 y라는 관계부사 대신에 관계부사 that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옆에다가 오른쪽 자리에 5번 하나 쓸게요. 관계 대명사를 만약에 쓰고 싶으시다면 the reason 뒤에는 which 앞에는 전치사 for를 쓰죠. for which를 연상을 시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묻는 건 이 5가지 패턴이죠. why만 나와 있지만 저 자리에 reason만 썼다거나 the reason why라고 선행사랑 관계부사 다 쓴 거라든지 관계부사 자리에 that을 쓴 것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for which를 쓴 것까지 이렇게 5개는 기본적으로 같이 보셔야 저 중에 뭔가를 써놓고 맞냐고 물어봤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닌 다른 걸 쓰게끔 칸수가 유도되어 있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제 내용을 봅시다. 그게 바로 그럼 뭐야? 그거라는 거 윗문장이잖아. 감정이 자세가 감정에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게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예요. Happiness leads to smiling. 행복이라는 감정이 미소라는 몸짓의 영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smiling, 그 몸짓의 미소라는 게 다시 leads to happiness, 행복으로 간다. 같은 얘기인 거죠? 저거를 바꿔 말한 거예요. 그쵸? 자, 다음번에 라고 했는데 요 단어 2개를 이렇게 묶어줄게요. next time 2개를 묶어줄게요. 실제로 next time은 원래 요 사이에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줄에 여기 시간 부사절이라는 말을 먼저 써볼게요. 원래는 누가 봐도 next란 형용사랑 time이란 명사만 결합되어 있지만 이거 자체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여요. 2 단어를 묶어서. 그래서 한글 해석상 다음에 뭐뭐 할 때라는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you are feeling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번에 다시 뭐 할 때? feeling a bit depressed야. 약간 우울하다고 느낄 때. 그런데 잘 보세요. 뒤를 보면 여기 컴마 뒤에서 이게 병렬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지. You are feeling인데 어떻게 갑자기 sit이라고 동사 원형이 와. 병렬상. 그러니까 뒤는 뭐야? 여기서부터가 본 문장이야. 뒤는 하나, 둘, 셋. 요 3개가 명령문이 본동사예요. 여기는. 명령문이 하나, 둘, 그리고 3개까지가 1번, 2번, 3번이 이 글에서의 본동사야. 그러니까 너 다음에 이러면 이거 3개 해라.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럼 봐봐. 아래 써놓은 설명은 이거야. 아니, 다음번이라면서요. 그러면 너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다음번에 미래에 느낄 거잖아. 그런데 왜 you will feel이라고 안 쓴 거냐는 얘기야. 이 규칙 기억하죠?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feeling이라고 쓴 거죠. 너 다음번에 약간 우울하잖아? 그러면 sit up straight, 똑바로 앉아. 그래서 smile, 미소를 지어. 그런 다음에 한번 봐봐. What happens? 뭔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된 거죠. 선생님, 간접 의문문은 의, 주, 동이잖아요. 의문사인 what이 왔는데 어머 얘가 주어까지 한 거야. 뭐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2 단어로 끝난 거죠. 뭐가 일어나는지 봐봐 라고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따가 끊읍시다. 소제목이 바뀌었어요. The benefits of good posture 하면 이제 좋은 자세의 장점이라는데 장점은 지금도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앞에는 정확히 말하면 장점은 아니지. 물론 그러면은 내가 자세를 바꾸면 우울했는데 좋아질 수 있겠네요 라고 사용하면 장점이 되지만 대신에 꾸부정하게 있으면은 나 기분 멀쩡했는데 기분이 나빠진다는 건 장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장점이라기보다 앞에 나온 내용은 생각보다 자세라는 게 감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 못했던 어떤 측면을 말해준 거고 장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참이에요. 그걸 이제 조목조목 짚어주는 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얘기 나온 거 볼게요. Good posture, 좋은 자세가 help란 동사가 나오는데 얘는 뒤에가 더 중요하죠. help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 자리에다가 그냥 손을 한 번 더 쓰시는 게 정확해요. 뭐라고 쓰냐면은 여기에
투부정사를 썼다가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help는 목적격 보호도 그렇고 목적어도 원형과 투부정사가 다 되죠. 그래서 결국 좋은 자세는 당신이 reduce 뭘 줄이게 해줘요? back and neck pain이에요. 결국 허리나 목의 통증을 줄이게 해줍니다. slouching이라고 했어요. on the other hand는 그랑 반대로란 얘기죠. 그래서 얘가 주어고 뒤쪽에 can strain 여기 동사예요. 중간에 낀 것 뿐이에요. 동사는 여기 1번 동사 and 다음에 2번 동사 뒤쪽에 push예요. 병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동사 뒤쪽에 있는데 자, 아래쪽에 현관펜 여기다 한번 칩시다. 뭐뭐인 반면에 in contrast, on the contrary. 반대말인 거 아시죠? 그쵸? 반대를 나타내는 연결어이고요. strain이 뭐냐면요. 뭔가 이렇게 부담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근육을 이렇게 뭔가 경직되게 한다? 굳게 한다? 그래서 put stress. 결국 당신의 spine이 뭐냐면 척추예요. 등뼈 척추. 척추에다가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정신적 스트레스 말고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하중, 부담을 준다. 다른 말로 burden이에요. 부담을 주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넘어가 볼게요. 뒷페이지 가보시면 it has been reported that 그랬어요. it은 가주어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that이라는 내용이 그동안 보도되어져 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뒤를 보니까 대절 속에 주어가 길어요. people 뒤에다가 꺾은 거로 해줄게요. who suffer from back pain까지가 이렇게 꺾어지고 나서 experience가 저 people에 대한 동사예요. positive changes가 동사 experience에 대한 목적어죠. when they improve their posture예요. 그들이 자세를 보다 좋아지게 할 때, 즉 개선할 때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 뒤에 보니까 suffering from 나와 있죠. suffer from. 자, 여기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when they improve part도 사실은 이 they가 누구예요? 위에 있는 people이죠. 그러니까 아래쪽도 사실 분사구문 가능해요. 그걸 아래쪽에 써놓긴 했는데 현관펜으로 improving 쳐도 괜찮고요. 그냥 손으로 한번 써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improving이라고 써도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 improving은 분사구문이죠.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거 관계대명사랑 동사는 그냥 한 단어의 현재 분사랑 같죠. suffering이라고 쓰면은 이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현재 분사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긍정적 변화를 겪는다. 언제? 이 사람들이 자세를 좋아지게 하면. 즉 원래 몸이 아팠는데 자세를 바꿨더니 좋은 변화를 느끼더라. 라고 보도되어져 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장이 아래쪽에 되게 복잡해 보이는 문장이 있어요.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 알아보겠어요? 아래쪽에 보면은 위에 있는 거는 이거 자체가 지금 수동태 문장이에요. 그쵸? 왜냐면은 비동사 뒤에 PP 형태가 들어있으니까 분명히 수동태예요. 대절 속에 있는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되게 바꿔줄 수 있는 건데 요 people이라는 게 저 대절 속의 주어였죠. 근데 뒤에 꾸며주던 절은 그대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현관펜은 요 뒷부분에다가 쳐줘야 되는데 어디냐면 아이고 여기에 여기 뒤에 have been reported랑 to experience가 중요한 건데 일단 have been reported 잘 보세요. 제가 왜 나와요 할 때 수일치를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은 선생님 pain인데 왜 has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어가 people이잖아요. 사람. back pain이 주어가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란 얘기고요. 문장 자체에서 보면은 위에서는 has been reported, 밑에선 동사 수가 바뀌었으니까 have been reported. 결국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되어져 왔다라는 현재 완료에 대한 수동태는 똑같은 거예요. 주어의 수에 따라 has냐 have냐만 바뀐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뒤에가 투부정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위에는 가주어가 있었으니까 대절 들어갔지만 이번엔 일반 주어니까 투부정사 들어간 거죠. 자, 요것만 봤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까봐 옆에다가 쉬운 문장 하나만 잠깐 써볼게요. 요 옆자리 공간 잠깐만 쓸게요. 여러분이 알만한 문장 하나만 써봅시다. 예를 들면 It is reported 이렇게 써볼게요. 현재 시제로 편안하게 써봅시다. 그럼 조금 더 문장이 쉽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쵸? It is reported. 그리고 나서 that people 그리고 왼쪽 문장에는 people 뒤에 관계사절이 있지만 그냥 빼버릴게요. experience.
changes, 변화를 겪는다까지만 이렇게 써보자고요. 자, 그럼 이 문장은 실제 가주어가 있는 건 똑같고요. 아래 동사가 BPP 수동태죠? 그리고 뒤에 접속사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문장에서 뒤에 있는 people이 주어가 되게 앞쪽으로 빼줄 수 있다라는 거고, 다만 요 자리에 이제 수동태를 연결해서 써줘야 되는데, 수동태 동사 파트가 위아래 둘 다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아래도 수동형을 써줘야 돼요. 위가 현재 시제에 대한 수동태면 아래도 현재 시제 수동태여야 두 개가 같겠지. 다만 주어가 people이니까 그냥 is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re reported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절을 그대로 쓸 수는 없죠. 대 뒤에 있던 people이 앞에 튕겨 나가버렸는데 접속사 뒤에 주어 없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던 투부정사를 변형해서 쓴다라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to experience라고 쓰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애초에 이 시작은 어디서 출발을 해요? 원래 문장은 사람들이 보고합니다가 되겠죠. report. 그리고 나서 대절 전체를 보고한다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겪는다라는 문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changes 이런 문장이 있었겠죠. 그럼 원래 문장은 여러분이 아는 구조를 파악시켜 드린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대시란 접속사로 되어 있는 이러한 삼형식 구조였을 거라는 거죠. 삼형식 즉 목적어가 하나 있으니까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절 전체를 주어 자리에 옮겨주겠죠. 수동태를 만들려면. 근데 대 전체를 앞으로 넣어주면 단수 취급하니까 is reported라고 수동을 만들겠지만 우리는 앞에 저렇게 긴 주어가 오면 대부분 가주어를 써주죠. 그리고 가주어에 밀려나서 진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 위에 건 뭐다? 능동이에요.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였던 대절이 수동태가 되면서 주어로 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길어. 가짜를 내세우고 뒤로 밀려난다 해서 가주어 뒤에 진주어 자리를 밀려난 것 뿐이죠. 즉 2, 3만 다닌 거야. 목적어, 주어, 진주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좀 특이한 패턴은 이거 하나인 거죠. 대절 속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됐을 경우에 뒤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요 패턴이고 얘는 지금 왜 보여준 거예요? 요 구조대로 왼쪽에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여기 본문에 원래 있는 문장은 뭐야? 오른쪽에 필기한 것 중에 여기 is로 시작한 문장의 구조를 띠고 있는 거고 아랫줄에 여기 필기되어 있는 문장, 즉 have been reported to experience라고 써 있는 것은 요 to experience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로 옆에다가 간결하게 써드린 거예요. 이렇게 대칭시켜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제만 옆에는 현재 완료, 여기는 현재 시제 이렇게 써드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쟤를 통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라고는 안 나와요. 그냥 구조만 보시면 돼요. 앞으로 독해할 때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일단 내용을 봅시다. 결국 뭐야? 원래 몸에 통증이 있던 사람인데 자세를 바꾸니까 몸이 좋아졌다 이 얘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왜 좋다? Maintain good posture. 좋은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또한 does wonders예요. 두 자체가 동사가 목적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이로운 일. 그래서 wonder 자체가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 그런 일을 한다예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할 때는 원래 전치사 for를 써요. 어떤 해를 가하다, harm 같은 명사를 쓸 때는 to를 써요. 그래서 do harm to 누구누구 이렇게 써요. 누구누구에게 해를 끼치다. 그렇지만 지금 좋은 거잖아요. 놀라운 일. 그러니까 for를 써요. for your appearance예요. appearance 뭐야? 외모. 자, 외모에다 놀라운 일을 한대요. Have you ever gotten이에요. got을 써도 되고 gotten을 써도 괜찮아요. PP 형태는 두 가지 다 쓰는 거 아시죠? 너 이런 거 얻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거 가져본 적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An unfavorable impression이야. 어떤 사람에 대한 약간 비우호적인 인상 가져본 적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왜 쓴 거야? 심지어 이거 하기도 전에 before이라는 절 자체를 강조해주는 부사인 거죠. 심지어 뭐 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has said or done something이야. 걔가 said에 대한 목적어도 anything이고 done에 대한 목적어도 anything이죠. 걔가 뭘 하거나 말하기도 전에, 즉 입도 뻥끗 안 했고 정말 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보기 딱 본 순간 싫었던 적 있어, 이런 얘기인 거죠.
아마도 그 사람이 had bad posture, 나쁜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라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야? 자세가 나쁘면 인상이 나쁘구나 그 얘기인 거죠. Is it the opposite이에요. 아마도 반대라는 얘기예요. 정반대라는 말이죠. For people with good posture. with가 들어있는 말은 앞에 있는 이 people을 수식하기 위한 거예요. 즉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반대이다. 자 그러면 그 반대는 뭘 말해요? 이건 한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잊지 마세요. 그 한 문제는 대부분 교과서에서 나오고 밑줄 친 바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말로 풀어 쓰세요. 근데 대부분 우리말이 20자 이내가 되게끔 서답형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건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the opposite이 의미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건 뭐야? 나쁜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부터 비우호적인 느낌을 인상을 얻잖아. 그러면 좋은 자세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반대라는 건 뭐겠어요? the opposite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뭘 말하거나 행동하기도 전에 뭔가 우호적인, 내가 굉장히 좋은, 친근하고 좋은 그런 인상을 갖는다라고 쓰시면 되죠. 그쵸? 자 결국은 그 사람들은 not only look taller예요. 보다 부연 설명해주죠. 단순히 키가 커 보일 뿐만 아니라 자 형광펜을 여기다가 look 다음에 taller가 나와 있고 more attractive하고 even smarter까지 비교급이 쭉 나와 있는데 not only but also 뒤에다가 결국은 비교급을 병렬하기 위해서 look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걔네들이 더 키가 커 보일 뿐만 아니라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머리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했지만 바른 자세에 서 있으면은 stand tall 이랬잖아요. 반듯하게 서 있으면 키가 커 보인다는 얘기예요. 꾸부정한 것보다. 그러니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머리가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한번 봅시다. Good posture, 좋은 자세는요 is also good for your self-confidence. 자존감, 자신감이라고 얘기하죠. 밑에다 한글에서 한번 쓸게요. 자신감. 에이미 커디라고 해서 누구냐면요. 소셜 사이콜로지스트예요. 사회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recommend 추천한대요. 근데 뭘 추천하냐면 what이 들어있는 이유를 한 번만 체크할게요. recommend 다음에 그냥 접속사 that을 쓴 게 아니라 what을 쓴 이유를 보자는 얘기예요. 일단 what이 들어갈 자리라면 즉 이걸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건데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갈 자리는요. 위치는 이렇게 돼요. 뒤에는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at을 제외한 문장 전체도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앞이 됐건 또는 관계되면서 what이 주어 절이라면 뒷부분이겠지만 어쨌거나 what절 전체를 뺀 것도 불완전, 그 다음에 what절 뒤도 불완전이에요. 앞뒤가 모두 불완전이에요. 왜 그러냐? 관계대명사 what절이 하는 역할이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자체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뒤엔 불완전히 올 수밖에 없고 이거 전체 덩어리가 결국 명사절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what she calls에서부터 Wonder Woman pose까지가 명사란 얘기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까지 화면에서 없애버릴게요. 이만큼의 명사란 얘기잖아. 그러면 저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거나 보어거나 목적어였겠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불완전하겠지. 지금은 뭐가 없어요? recommend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즉 여기서 what절이 들어가야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recommend에 대한 목적어절이 없고 뒷문장을 봤더니만 또 뭐가 없어요. 그 여자가 부른다 뭐뭐를 일컬어 원더우먼 포즈라고 부를 텐데 도대체 뭐를 저 포즈라고 부르는지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앞뒤 모두 불완전한 상태. 그게 what 자리예요. 자 그럼 그 여자가 원더우먼 포즈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자세를 추천한대요. 자 in this pose 바로 이 자세에서는요. 당신이 이거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서 있는데 이렇게 한대요. 일단 your feet apart야. 다리가 벌어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은 당신의 엉덩이에 올라가 있대요. 대충 해보세요. 그 다음에 친, 이게 치기야. 여기에 친이에요. 여기 턱이에요. 턱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대부분 보면요. 채찍만 안 들었지 무서운 얼굴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거의 여자가 만약에 저러고 있잖아요. 그럼 약간 이렇게 무서운 지배자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말이 원더우먼이지 원더우먼은 정의의 사자잖아. 근데 약간 채찍을 들고 있으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노예를 휘두를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에요. 무서워요. 자, 되게 엄청 자신감이 넘쳐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쵸? 느낌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손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오죠. 앞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비굴하면 약간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자세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턱은 올라가고.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She finds funds. 자, 여자가 발견한 건 이거예요. 바로 이 포즈. 원더우먼 자세가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왔어요. 뒤에 여기다 현관펜. increase. 그 다음에 decrease. 그리고 둘 중에 더 중요한 거 내가 어디다 발표할 것 같아요? 어디다 발표할 것 같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문장을 파악하는 사람인데 어디다 발표할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그냥 아무데나 하세요 그러지 말고. 어디다 할 것 같아? 아 진짜? 모르겠어? 뒤에야. 이게 너무 중요하지. 왜 중요할까? decrease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여기 S잖아. 여기 S랑 병렬이 아니란 얘기예요. 큰일 나요. 왜? 그럼 결국 뭐야? 이 자세는 증가시키고 감소시킨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게 아니에요.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뭘 증가시켜? feelings of power잖아. 뭔가 힘이 있다라는 좋은, 즉 플러스 감정은 플러스 시켜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런데 뒤를 봐봐. anxiety가 뭐야? 불안 초조야. 마이너스 감정은 마이너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세가 결과는 뭐야? 좋은 거지. 나쁜 건 줄이고 좋은 건 증가시키고 그래야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decrease에다가 s 하나 띡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나쁜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감소시킨다가 s에다 바로 붙여면 자세 자체가 그냥 바로 줄인다가 되잖아. 자세는 어떤 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자세가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꿔버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helps랑 동격을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병렬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목적어로서 얘가 1번 목적어, 뒤에가 2번 목적어라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increase, decrease 두 개가 병렬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세는 결국 내가 힘이 있다는 느낌을 좀 더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 불안 초조한 느낌은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아래쪽에 내려가 봤을 때 suggest 다음에 동명사에다가 박스 한번 칠게요. 일반적으로 suggest 다음엔 대절을 많이 써요. 그쵸? 목적어 절을 많이 쓰지만 suggest가 목적어를 쓸 때는 동명사만 목적어를 쓴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여자가 무엇을 제안하냐면 이 동명사 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요. doing this pose예요. 이 자세를 for 2 minutes 2분 동안 하래요. 근데 뭘 하기 전에? before a presentation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뷰 면접 같은 거 보기 전에. 근데 왜? 뒤쪽에 to 부정사를 하기 위해서죠. to increase예요. 즉 뭘 증가시키냐면 자신의 자신감,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자세를 2분만 하고 면접 보러 가면은 자신감 뿜뿜해서 되게 잘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good posture, 좋은 자세가 doesn't just display your confidence. 당신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It can actually produce it이에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4번 가볼게요. 얘는 실제 교과서에서는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요. 교과서에 수거 표현이라고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을 텐데 거기서 얘가 나와요. last but not least 무슨 얘기예요? 둘 다 최상급이죠. last 마지막으로 끝으로고 least는 최소한 가장 적은 이란 최상급이에요. 그럼 두 개가 만나면 무슨 얘기야?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일 덜 중에서 끝에 말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끝으로 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덜 중요한 건 절대 아니야.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데 좋은 자세라는 거는 help, improve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썼죠. 당신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와준대요. 이게 제일 생뚱맞죠.
맞아요. 되게 생뚱맞아요. 근데 이게 나와요. 왜냐? 일단 수일치 때문에 S에다가 먼저 동그라미 할게요. S에다가. 동명사 keeping이 주어라서 그래요. keeping. 자, 당신의 자세를 upright, 곧고 바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원래 요 형용사가 목적어 뒤에 쓰이는 보어거든요. keep은 오형식 구조로 쓰는데 목적어 뒤에다가 형용사,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어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 upright, 곧고 바른이란 형용사를 목적격 보어로 쓴 거예요. 당신의 자세를 곧고 바른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helps, 뭘 도와주냐면요. open이 열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동사 원형을 목적어로 쓴 거죠. open up, 뭘 여는 거야? Your airways, 말 그대로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공기 기자에다가 길 도자, 기도야, 기도. 식도 말고 기도. 기도를 열어줘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allowing. 왜 갑자기 ing 나와요? 분사 구문이겠지. 왜? 주어인 keeping 다음에 동사인 helps를 썼는데 또다시 allows를 쓰기에는 접속사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결국 열어주고 그 결과가 뭐야? allow. 이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allow는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쓰죠. 그래서 더 많은 산소가 flow, 흘러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through your lungs예요. 당신의 폐로 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빨대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때랑 곧게 펴져 있을 때 언제 음료가 잘 지나가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곧게 펴져 있을 때, 이러고 있을 때보다 산소가 잘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호흡만 보여주죠. 내가 자세가 반듯하면 호흡이 잘 되는 거야. 산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왜 위에서 말한 메모리랑 연관성인지 안 나오죠? 좀 더 봐야 돼요. 혈액이 is then은 왜 나온 거야? 그러고 나면이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더 잘 공급되면 혈액이 뭘 운반할 수 있어요? carry, 충분한 산소를 운반할 수 있어요. 어디로 운반해요? to your whole body예요. 몸 전체로 충분한 산소를 보내줄 수 있어요. 왜? 기도가 잘 곧고 바르게 열려 있어서 산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몸 전체로 산소가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을 도와주냐면 helps your nervous system, 당신의 신경체계, organs, 신체 모든 장기들, 그 다음에 other tissues,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인체 조직을 말하죠. 인체 모든 조직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현관펜, function은 여기서 기능을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help가 동사로 친다면 목적어 겁나 길었죠. 얘가 지금 다 뭐야?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원형 부정사였던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펑션이 기능이란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을 하다. 그래야 effectively라고 부사가 연결되는 걸 이해할 수 있어. 그쵸? 나 왜 이렇게 목이 아픈 거 같은데 내가 마이크 안 쓰고 있었구나. 자, 그래서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구조는 이것이. 자, 이것이 말하는 건 뭐야? 산소가 온몸 구석구석 가는 거. 걔가 몸의 신경, 장기, 조직들이 더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게 한다. 자, 그래서 좋은 자세는 결국 당신이 뭘 하게 해줘요? Breathe properly. 제대로 숨을 쉬게 해줘요. 그럼 그 제대로 숨 쉰 게 당신의 mental function, 당신의 정신적 기능이라는 것을 향상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해보자면 일단 좋은 자세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지. 그치? 자, 바른 자세가 먼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airway가 열린다 했잖아. 기도가 열리면서 더 많은 산소가 유입되죠. 들어와요. 그 결과 뭘 하게 돼요? 인체의 각종 신경이라든지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게 해준다. 그런데 이런 신경이나 장기 안에 뭐가 있어요? 두뇌 신경세포, 인체의 여러 가지 조직들, 두뇌, 뇌라는 인체 장기가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의 멘탈도 당연히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결국 뇌라는 것이 제대로 기능하면서 브레인 파워가 향상되게 된다라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마인드 이 동사 봅시다. 마인드는 여기서 신경 쓰세요라는 얘기예요. 원래 마인드는 동사로서 무슨 뜻이 있어요? 뭔가를 꺼리다 라는 동사가 있어요. 물론 명사로서는 사람의 마음, 정신이라는 뜻이 있겠지만, 그쵸? 당신의 자세를 좀 신경 쓰세요 라는 얘기예요. Now stop and check your posture 그랬어요. 보통 이쯤 되면 한번 자세를 체크하는데 애들이 안 하네요? 네.
자, 잠깐 멈춰서 당신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보래요. How are you sitting? 어떻게 앉아 계시나요? 라고 했어요. Are you slouched? 꾸부정하게 있나요? 아니면 sitting upright? 똑바로 앉아 있나요? 라는 얘기죠. We have seen several benefits of good posture. 우리는 여지껏 좋은 자세의 몇 가지 장점들을 봤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지? 몇 가지 있었죠? 일단 허리 통증 이런 거 줄여준다. 그 다음에 실제 외모가 향상된다.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해준다. 그 다음에 실제 기억력도 향상된다. 그쵸? 이 중에 전 관심 없어요. 있어요? 관심 없어요. 뭐 하나 정도 있으죠. 전 원래 허리 안 아파 이럴 수 있잖아. 그거 하나일까? 전 외모, 잠시력은 외모에 관심 없죠. 네. 네, 남자 관심 없죠. 네. 그렇죠. 내가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면 관심 없죠. 그런데요. 멘탈 파워는 관심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별로 메리트가 없네요. 자, 어쨌거나 몇 가지 장점이 있대요. 좋은 자세가. 자, 그러면 in order to는 체크를 위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So as to랑 똑같죠. 다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죠. 물론 so as나 in order를 안 써도 그냥 to 부정사만으로도 저런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그쵸? take advantage of도 이 교과서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사 수거에 들어가요. 즉 뭐냐면 아까 앞에 계속 나왔지만은 put emphasis on, pay attention to처럼 세 단어 수거 중에 얘도 들어가죠. 원래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뭐뭐를 이용하다? utilize 이렇게 하면 돼요. 뭔가를 이용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take advantage of라고 세 단어 쓴 수거를 사용했죠. 그쵸? 자, 이러한 장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you should make야. 당신은 make란 동사 뒤에서 목적어는 good posture까지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갑자기 관사를 붙인 a part of your everyday life는 뭐겠어요? 목적격 보어겠죠. 즉 좋은 자세를 너의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One way to do this예요. 자, this에 박스 하나 쳐볼까요? this가 의미하는 것은 같은 색깔로 해볼게요. 위에 나와 있는 건 make good posture a part of your everyday life가 이렇게 화살표하면 되죠. 즉 한글로 말한다면 좋은 자세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든다는 그 일을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뭐냐? to imagine이에요. 상상하는 거래요. 뭘? that이라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A string coming from이에요. 줄 하나가, 실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From the top of your head이에요. 당신 머리에서, 정수리에서 실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당신을 pulling you예요. 잡아당기는데 gently야. 부드럽게 up, 위쪽 방향으로. 근데 어딜 향해? 천정을 향해. 그러니까 우린 실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잡아당겨 봅시다. 자, 잡으세요. 잡고 자, 얘를 잡아. 머리채 잡아. 자기가 이렇게 잡아. 잡고 이거를 위로 당겨. 잠깐만 봐. 내가 만약에 꾸부정해 원래. 그럼 이거 당겨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뭔지 알겠어? 목이 펴져. 척추가 뭔가 숨겨진 1cm가 나와. 뭔지 알겠어? 이거야. 이거 이렇게 피라고 이렇게. 그거야. 알겠어요? 집에서도 위에다가 하나 박아. 아빠 대고 전동 드릴로 박아달라 해서 머리를 묶어. 이렇게 묶은 다음에 최대한 반듯한 자세를 이렇게 갖춘 다음에 위에다가 매달아. 실에다가. 그러니까 졸아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되게 뭔지 알지? 그럼 바로 잠도 깨고 바른 자세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에 많은 산소가 들어서 멘탈 파워 높아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게 일속 3조래니까 진짜 해보세요 꼭. 알겠죠? 자, 질문 하나 해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string 다음에 coming이 여기 coming에서부터 여기 head까지가 요렇게 꾸며주고 있는 상태죠. 즉 머리에서 나오는 실까지가 주어예요. 대절 속에. 그 다음 걔가 is pull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거를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한 가지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뒤로 가서 try 또 나왔네요. try 다음에 동명사 쓰는 거 아까 앞에서 한번 있었어요. 아까는 paying attention이었죠. 자, 이번에는 practicing 한번 연습해 보래요. for a few minutes. 매일매일 몇 분씩 연습을 해보래요. 그 posture, 좋은 자세는 doesn't happen인데 현관펜 아래다 칩시다. 동의어들.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동사고요. 여기 나오는 요 happen을 포함하여 총 4개 동사는 모두 다 수동태가 불가능하죠. 왜냐면 그냥
일어나다라는 자동사니까 그쵸?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안 돼요. 이런 좋은 자세는 그냥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It's a gradual. gradual이 무슨 얘기야? 점진적인, 점차적인 이런 얘기죠. 즉 단계별로 천천히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the good news, 좋은 소식은요. 바로 이거예요. That it's never too late to start. 자, 이 표현이 교과서에 보면 이따 뒤에서는 이게 나름 대표 수거 표현이라고 나와요.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할 거 없어요. 절대 너무 늦은 게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야? 투부정사하게 너무 늦은 건 아니다. 우리 많이 하는 말투잖아요. 절대 너무 늦은 건 아니야. 지금이라도 하면 돼. 그 뜻이에요. 그쵸? with constant effort인데 자 이건 동의어가 중요해요. 아래쪽에 persistent 그 다음에 옆에 추가 좀 씁시다. 뭐라고 쓰냐면은 constant 까지 씁시다. persistent도 지속적인 끊임없는 constant도 끊임없는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애 중에 또 있어요. continuous 마찬가지로 지속적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끊임없는 계속적인 그런 노력을 가지고 you can improve your posture 자세를 반듯하게 할 수 있대요. You might just improve your overall은 무슨 뜻? 전반적인 이란 뜻이에요. 전반적인, 전체적인 이런 얘기죠. quality of life예요. 당신이 어쩌면은 당신의 전반적인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뒤쪽에 가보시면은 요즘은 아까 보셨던 내용이고 제가 공부 방법 알려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여기 나눠놓은 요 패러그래프대로 나와요. 예를 들면 문제가 요만큼씩 요렇게 띄고 요 한 칸 정도 분량씩 내놓고 문제를 맞추라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요만큼 단락을 나눠서 영어만 쳐다보고 이렇게 찬찬히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야 라고 이해하는가 라는 걸 보란 얘기죠. 제일 많이 한 실수가 뭔지 알아요? 지문 전체의 주제랑 요 소단락의 주제 제목을 매칭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좋은 자세의 중요성이 나오죠. 물론. 그런데 단락을 어디를 잘라놨냐에 따라서 좋은 자세가 가진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 때가 있고 또는 좋은 자세와 감정의 영향이 주제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 데서나 아무 주제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어느 단락이 나와 있는 데서 소제목과 주제 제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